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는 게 익숙치 않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아지산입니다. 여기 세 분 스튜디오에 있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청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분도 계시고 시즌 1에 참석하던 분도 계시는데요. 저희 오늘은 전북 여성자랑이 대중문화를 함께 논하는 자리인데요. 오늘 무슨 영화죠? 걸캅스요. 네네. 오늘 5월 9일 날 개봉한 걸캅스인데요. 걸캅스 어떻게 보셨는지 굿앤 배드. 저는 쏘쏘였었어요. 네. 쏘쏘 한 마디만 더 해주세요. 뭐가 쏘? 뭐가 쏘? 배드가 아닌 이유는 주연이 여성이라는 거가 있었기 때문에 배드에서 쏘쏘로 넘어갔는데 굿까지 못 간 이유는 어쨌든 여성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서사나 이런 것들이 짜임새가 좀 허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배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쏘쏘였던 거죠. 네. 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굿앤 배드. 저는 굿. 시즌2 보고 싶다. 음. 그리고 투캅스처럼 걸캅스도 계속해서 시즌0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관객 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오기 전까지 관객 수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는데 80만 돌파했더라고요. 선전하고 있습니다. 보보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네네. 뭐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한데 그냥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유쾌하고 잘 웃으면서 넘어간 지점들이 많았는데 백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재밌는 데가 많아서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처음에는 되게 심각하게 봤어요. 제 병 중에 하나가 진지병이 있거든요. 처음에 근데 생각할수록 세 마디로 정리했다네. 첫 번째는 반갑고 좋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슬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쉬웠어요. 아쉽다기보다는 안타까움. 반갑고 좋은 거는 너무 반가웠어요. 작년에도 영화 한 40편 만들어졌는데 여성 관련 영화가 아마 2편 정도 있었고 올해도 제가 봤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스백 그거밖에 안 보고 또 그러니까 저를 찾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반갑고 좋았다는 그 여성. 그리고 슬픈 거는 항상 질보다 양을 생각해야 돼서 그리고 안타까운 건 저 정말 그런 액션 같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참 아쉬웠어요. 여성 배우들한테 액션이 많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다양한 액션을 볼 수도 없고 특히 형사 무비 같은 건 못 봐가지고 아마 저도 시즌 2가 기대되면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줄거리를 통해서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고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네. 전문가 봄님을 통해서 감독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이청님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설의 여영사인 남일한 씨가 민원실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신우이 형사인 이성경 씨가 자천을 옵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한 여성이 고소를 하려고 오는데 고소를 하지 못하고 핸드폰을 놓고 뛰쳐나가는데 그 여성한테 핸드폰을 전해주려고 가면서 그 여성이 교통사고 하는 걸 보게 되고 그 여성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 안에 그 영상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을 보게 돼요. 48시간 안에 이 영상이 좋아요가 3만 이상이 되면 배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배포하기 전까지 그 범인들을 찾으려고 남자 형사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이 디지털 성범죄를 민원실에서 일하는 주무관과 자천된 여영사 둘이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추격물인가? 뭐 이런 느낌의 얘기인 거죠. 네,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좀 안타까운 거는 한 분이 빠졌죠? 이야기하면서 네네네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분 중에 하나가 전직 해커이자 네네네. 카이스트 출신의 양장미. 네, 재밌는 캐릭터가 빠졌던데 어쨌든 세 명의 콤비라는 비공식 수사물이고요. 여성 이야기, 그러니까 디지털 성범죄를 다루는 영화인데 최근에 굉장히 시즌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시나리오 작업은 3년 전부터 했다고 하거든요. 시나리오랑 감독 이야기를 봄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감독님이 지금 33세 젊은 감독이에요. 그리고 장편은 이게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장편이 장기왕 가락시장 레볼루션이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개봉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필름 모멘텀 대표이신 변봉현 대표님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내가 여성 콤비 형사물을 기획하고 있는데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게 3년 전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인 거죠. 기획 영화이고 그리고 라미란을 주인공으로 해서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변성현 대표님의 바람이 이루어진 영화이기도 해요. 굉장히 기획적이네요. 네. 시나리오 작업부터 시작해서 네. 캐스팅까지 생각한 네. 거니까. 근데 이 대표님을 파다 보니 저도 이제 이 영화 때문에 이 대표님을 알게 됐는데 이 대표님이 만드신 영화가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소원이라는 영화도 어린 소녀가 성폭력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같이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도 그렇고 또 이 감독도 이 문제에 원래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나 싶은 단서가 이 장기한 가락시장이라는 캐릭터에 나오는 주인공의 누나가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나 이걸 다루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젠더 의식이 없는 감독은 아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감독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의 인터뷰 중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바를 하면서 식당에서 뭐 고기를 자르는 아줌마들한테 술 한잔 따르면서 뭐 추행하거나 희롱하는 아저씨들이 자기는 너무 싫었다.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문화지? 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자연스러운 분노가 형성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저도 저 처음 알게 됐네요. 이 제작자가 기획 의도, 그리고 이제 감독한테 제의하고 시나리오하는 과정, 그런 거 보면 지금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가 3년 전이니까 그때도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전부터 굉장히 만연된 현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리고 또 감독의 전작품까지 생각하면 약간 연장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성 서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작품. 그래서 감독이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런 제안도 받았대요. 주인공을 다 남자로 바꾸면 투자해주겠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자신의 가치관, 자기가 지금까지 달려온 가치관하고 완전 정반대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고 그러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주류에 편승하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류에 편성하면 투자해주겠다. 이런. 지금도 상업 영화인데 상업 영화를 지금 상업 영화답게 풀지 못했다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이런 유혹도 다 물리치고 본인이 얘기하는 그 아름다운 도전이라는 게 관객들하고 잘 만나서 좋은 시너지를 지금 얻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면 알수록 영화가 좋아지는 그런 느낌도 제가 처음에 영화를 좀 박하게 봐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보님이 인터넷상에서 관객 반응? 여러 가지를 함께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용어를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떤가요? 관객들의 반응? 저는 남성 관객의 반응은 그냥 패스를 했고요. 여성분들이 어떻게 보셨나 봤는데 다 이제 그 영화 시작하기 전에는 걱정하는 무리가 있고 이제 그걸 무조건 봐야 된다는 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여성 주연인 영화가 없으니 감독이 남자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는 여기다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하는 사람이 있고 여성 감독이 만든 영화가 아니니까 보이콧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영화 막상 뚜껑이 열려서 이제 가서 보고 나니까 이제 재밌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엄청 무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를 재밌게 보면 영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그림을 통해서 약간 영업을 하는데, 그래서 막 인터넷에 영화 개봉하는 날부터 이제 그런 연성짤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 올라와서 막 굿즈도 이제 해서 모집하는 사람들도 계시고, 근데 보면 다 양장미 캐릭터를 다들 재밌게 보셨구나. 이렇게 그 특유의 포즈를 이렇게 하는 연성이 되게 많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가서 나도 하와이안 셔츠를 사야겠다. 막 이런 반응들이 되게 유쾌했어요. 유쾌하고 실제로 주변에 이제 영원 보내기라고 해서 나는 몸은 못 가지만 마음만 극장에 보내는 이런 게 있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말만 알고 있다가 제가 이제 가서 보고 왔다 그랬더니 저희 SNS 친구분이 자기 영혼을 보내고 오늘 영혼을 보냈는데 내일은 가서 보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실제로 있구나 주변에. 회전문이라는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회전문은 뭐냐면 영화를 되게 재밌게 보고 그러면 같은 영화를 계속 가서 보거든요. 그걸 회전문 탄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알고는 있었는데 영혼 보내기는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저도. 네네. 관객 반응 재밌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처음에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젠더 테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 평점 논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오면서도 막 생각했는데 어제부터 하면서 사실 이 영화가 근 3, 4년의 이 페미니즘 대중화의 백래시 아닌가. 그만큼 우리가 힘이 세면 백래시가 거세지거든요. 댓글 배틀 같은 걸 보게 되면 평점이 10점 대 1점이거든요. 맞아요. 예. 네. 너무 심하더라고요. 중간이 없어요. 맞아요. 중간이. 극단적이에요. 그런데 그 1점 낸 사람들이 캐치하는 거 보면 너무 의식화가 잘 됐어. 저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 안에 여성주의 코드를 읽어내서 남성주의 시선으로 얘기 다시 하는 거야. 우리가 그동안 헛짓을 하진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평점 논란을 보면서 전후의 과정도 됐고요. 또 여성들이 보내는 이 영혼 보내기가 페미코인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 모였을 때 했던 걸복동, 엄복동이라는 게 망한 영화죠. 네, 17만 명. 네, 그 망한 관객수. 영화에 빗대서 이 걸캅스라는 영화를 그 1점 평점 준 사람들이 엄복동을 통해서 비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걸복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페미 코인을 해서 지금은 뭐 엄복동을 넘었죠. 지금 80만이니까. 사실 저희가 저번에 다룬 미스백이라는 영화에서 사실 페미코인이라는 게 어떤 위력을 갖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미스백 손익분기점이 70만이었는데 72만으로 손익분기점을 넘었거든요.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이 고통을 다루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여성 관객들이 페미코인을 보내준 거죠. 네, 이게 지금 걸캅스에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를 생각해보면 봤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혜수를 제외하고 관객 파워 2위가 라미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라미란이 주연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연기한 지는 20년 됐고요. 네, 48편 영화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거기다 또 재밌는 건 최근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영화 했을 때 벳델 테스트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여자 주인공이 2명일 것, 대화할 것, 남자 외에 다른 주제를 다룰 것. 그래서 한국 영화 작년에 통계에서 나오면 30몇 편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포스터로 나오고 주로 했던 영화는 5편이고 포스터에 여성 투톱이 나온 건 2편도 채 안 됐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 영화가 올드하고 너무 진부하다라고 하는 현실을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배부른 사람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지금 남성,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남성 감독이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여성 감독이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어떤 공격과 어떤 논란 안에 있을지 되게 가늠이 안 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상상도 했어요. 관객 반응이 내가 관객으로 본다면 여성 감독이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관객하고 흥행 전망이 어떤가요? 그리고 우리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100만 넘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140만을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손익분기점은 넘길 것 같아요. 저는 영화를 회전문 탄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드라마도 거의 안 보게 되고 극장도 거의 안 가게 된 사람이에요.
근데 좀 그냥 여성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유쾌하고 그래서 뭐 다른 거 떠나서 그런 장면 또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극장 가서 한 번 더 볼 것 같아요. 저 정도 수준인 사람도 가서 보니까 그래도 좀 새로 유입되는 관객도 계시고 회전문 타시는 분도 계시니까 손익분기점도 넘기고 그래서 다음 편도 제작이 돼서 또 다 같이 가서 즐겁게 예.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들이 몇만을 넘기면 뭐 하겠다. 이런 거 나와줘야 돼. 300만을 넘기면 뭐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약속할까요? 시즌 2가 나오면 저희도 파티 한번 하죠. 저희 그 다 같이 만날 때 코스프레 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얀 셔츠를 입고. 보이는 타켓 해야겠네, 그러면. 그러면은 짤롱 전북에서 영화를 보다에서 저희의 코너인데요. 저희가 이제 시시콜콜까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 코너에서는 재미 감동 포인트 어느 부분부터 얘기했을까요? 사소한 것도 괜찮습니다. 저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이제 그 라미란 배우가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네네. 이제 신우이랑 셋이서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남편분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상황인데 이제 뭐 그 신우이가 너 때문에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서로 막 이렇게 갑론을 막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혼자 돈을 외벌이를 하고 애도 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쵸. 집에서 공부를 하면 애도 보고 하면 될 텐데 도대체 뭘 하신 건지 이런 생각도 들고 결국 그 배우자분 때문에 남편이 더 공부를 더 했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신우이 포지션에서 하는 거는 배우자 때문에 안 됐다고 말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처음엔 되게 불편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실 대부분의 그 결혼 기혼 가정에서 그 자기 이제 형제 남자가 어떤 사고를 쳐도 다 감싸거든요. 마음으로도 감싸고 실제 말로도 감싸고 그래서 이제 배우자분이 나의 남편이 너무했다라고 시댁 가족들에게 하소연을 하면 아무도 그 편 드는 사람은 실제 상황에서 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되게 막 정말 뭐 바람도 피고 뭐 이래도 다 뭐 감싸 안고 아니면 바람을 펴도 유책 사유가 사실 남자 쪽에 있는데 네가 뭐 동기를 제공했다든가 실제 뭐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뭐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는데 같이 그 자기 오빠를 구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막 여자 둘이서 이제 아빠를 구박을 하는데 그 집 아들내미는 정말 너무 신경도 안 쓰고 혼자 랄랄랄라 하는 것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실 그 신우이하고 관계가 굉장히 불편한 관계인데 이 둘을 직장에서도 얽히고 계속 연대해서 나가는 부분에서 어떤 약간 저는 결혼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좋았었고 또 불편했던 부분은 이제 그 마약 얘기가 나오면서 이상한 향수 얘기 나왔는데 그거를 굳이 이태원에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특정 피부 색깔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저는 되게 화가 났거든요. 제일 화가 난 지점은 그 지점이었어요. 인종이 다 공평이 있던가. 이태원에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다 골고루 있는 상황이고 사실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편견적인 시각을 그냥 아무런 여과 없이 그냥 제일 심하게 보여준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쉽고 그리고 사실 와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은데 보실 때 되게 불편하고 너무 아쉬웠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전에는 그런 역할을 계속 조선족으로 계속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불편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제 조선족이 아니게 된 거를 감사해야 되는 건지 이거를 어떻게 이 부분을 좀 했으면 정말 영화가 제가 생각할 땐 더 괜찮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건 정말 잘못됐기 때문에 범죄도시에서도 조선족을 그렇게 다뤄서 사실 굉장히 논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깊게 고민을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 영화의 서사나 잘못된 부분을 공격한다면 요런 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안 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고민하고 생각해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영화를 보면 짜증 포인트라기보다 힘든 게 오락하고 코믹의 코드는 정서가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주제나 서사를 다룰 때 그게 같이 하는 건 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저는 굉장히 약간 짜증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부분이 저는
힘들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락가 코믹인데 거기다가 무거운 주제를 액션씬과 해서 다루고 또 한편으로 영웅 서사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래서 히로라고 안 하고 요즘은 시로라고 하거든요. 찐 여성의 격투씬 힘이 있고 액션하는 여성의 모습을 또 기대하기도 하는데 또 거기다 재밌어야 돼. 그거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남이란 배우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웃길 수도 없었고 웃을 수도 없었다. 난 다큐멘터리를 찍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재밌죠. 네. 그런 거 보면 저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가끔 나오는 게 그 장미 캐릭터를 통한 거. 저는 어쨌든 세 사람의 케미가 좋았거든요. 주무관 사무실에서 그래서 약간 과장되기도 하고 코믹이 또 과장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가 키보드 배틀을 피아노 치듯이 막 과장되게 하고요. 그런 거. 저는 그 도시교통과의 CCTV 감시 업무를 하는 그 수많은 여성들이 범인을 잡는데 정말 활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름 없는 이분들을 그렇게 길게 자세히 또 의미 있게 보여줬다는 거 이런 것도 좋았어요. 자, 이천님은 뭐가 제일 재밌었나요 혹시? 재밌는 거요? 네. 짜증 준비하셨나요? 아, 짜증 얘기하시는 건가? 재밌다라는 많이 거는 웃으셨어요? 그 장미 캐릭터가 나왔을 때가 가장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요소 나와서 제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짜증났던 부분이 저는 좀 더 많아가지고 저 우선 남편 캐릭터가 제일 마음에 안 들었고 자기가 그러니까 여성 영웅이다 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결국 들어앉힌 거잖아요. 예. 그랬다면 조신하게 집에서 집안일이나 할 것이지. 공부도 안 해, 집안일도 안 내조도 해, 애도 애도 안 안 봐. 그런 계산 게 증식도 안 해. 네네. 그게 너무 짜증났고 그러면 공부를 지금 작파한 거잖아요. 지금 딱 봐도. 그런데 그러면 저녁 때라도 애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돌아다니면서 그 와이프나 여동생을 보면 쫓아가. 그리고 도움도 안 돼. 근데 그 사이에 애를 보는 건 장미야.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그런 게 너무 짜증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성동일 아저씨가 나왔을 때도 짜증났어요. 내 잠만 퍼자는 아저씨가 갑자기 일어나서 한마디 하니까 모두 숙연해지고 남자 형사들이 마인드가 갑자기 변해. 그래서 막 야 니네 변태 잡는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정의의 사도처럼 그 범죄자들 앞에서 막 설교하는 그런 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짜증났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도 보통 경찰 영화처럼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경찰이 도착하는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그쵸. 경찰 영화의 모든 클리셰. 네. 살롱드 전복, 살롱드 전복.